독일 환경장관 G7 회견서 일본 오염수 방류 환영 못한다. 일본이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부 장관이 오염수 관련 일본 측 설명에 반발하면서 오염수 방류를 환영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이 회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회의 성과를 소개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회의를 잘했어. 그러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결과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일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포함한 페루의 착실한 진전,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일본의 투명성 있는 대응이 환영받았다. 이러면서 자화자찬을 합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다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다 진행을 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자 그 바로 옆자리에 있던 렘케 장관, 독일 환경부 장관이 곧바로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노력에 비상한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 환영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거예요. 일본 경제산업상 모양이 완전히 찌그러졌죠. 자, G7이 회의 이후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IAEA 검증을 동반한 일본의 투명한 원전 대응을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오염수 방류 자체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일본은 이번 공동성명에 방류를 위한 일본의 투명성 있는 프로세스를 환영한다는 문구를 넣고 싶었는데 실패 이 새끼야.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거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가 설득시킬게요. 이러고 앉아 있었지만 G7에서 개망신당한 일본이라는 거예요.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G7 지지 획득 실패! 기사까지 났습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들 혹시 궁금증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일본은 왜 오염수 방류를 포기하지 못할까? 오염수를 방류를 하면 가장 큰 피해는 누가 입느냐? 자국민, 일본인들이 입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오염수 방류를 포기하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가장 큰 이유는 정치인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후쿠시마 지역을 버릴 수가 없어요. 자, 러시아의 체르노빌처럼 관리한다? 아예 그냥 버리는 땅으로 놓고 거기에 오염수든 뭐든 다 관리하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될 텐데 그 땅을 버릴 수 없는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거. 자, 오염수를 저장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제안을 한 적이 있고 주변국에서 저장고를 만드는데 비용을 보태겠다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일본은. 결국 돈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생각이에요.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주변국들이요. 오염수 방류가 너무 무서우니까 저장고를 계속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 주변국에서 돈을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후쿠시마 지역에 계속해서 저장고를 만들자 전문가들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검토조차 되지 않았어요. 돈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이 오염수 방류에 민감한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이 저장하는 거에 문제가 계속 생기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여유가 있는 나라들끼리 돈 좀 모아서 계속 짓는 거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불안한 것보다 나으니. 근데 아예 땅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후쿠시마를 체르노빌처럼 아예 버릴 생각으로 해야 돼. 근데 그게 안 된다. 일본이 땅이 넓지도 않거니와 정치인들이 얽혀 있어. 그래서 오염수 방류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자,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에 목을 메고 있잖아요. 특히 한국에다가 수출을 꼭 해야 돼. 왜 이렇게 급하냐?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도 매우 급합니다. 일본은. 왜 그러냐면 후쿠시마 지역 피해 국민들한테 도쿄전력이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이면 배상금 지급 기간이 끝나요. 올해까지 도쿄전력이 돈을 피해 주민들한테
대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면 이게 끝나. 자, 이제 후쿠시마 지역 어민들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당장에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고민에 빠져있는 일본에게 구세주가 등장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윤석열이다 이 말입니다. 일본은 윤석열 집권 시기에 어떻게든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을 풀어야만 된다 이거예요. 돈 때문입니다. 앞으로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돈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 매우 급하다 이거예요. 후쿠시마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도쿄전력이 돈을 계속 내고 있었어. 그게 올해까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을 지금 뚫어야 되는데 일본 수산물을 누가 다 사가냐면 한국이 다 사간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회도 좋아하고 뭐 좋아해. 수산물을 엄청 좋아해. 멍게 같은 건요 일본 사람들이 안 먹는답니다. 멍게 수출 얘기가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멍게가 전량 한국에 수출이 됐었는데 이걸 막으니까 생계가 막막해진 거예요. 자, 멍게 얘기가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멍게 수출 얘기가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일본인들이 안 먹어. 한국 사람들은 좋아해. 그래서 멍게는 이 나오는 족족 한국으로 수출했었는데 이게 턱 막히니까 큰일 났다. 자, 이제 2023년이면 도쿄전력에서 돈도 안 낸다. 이제부터 일본 정부의 몫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멍게부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일본에서 잡히는 수산물 수출하는데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거 어떻게든 수출 풀어야 된다. 얘네들한테는 절체절명의 미션이 걸려있는 겁니다. 만약 이 수출 못 들으면 2024년서부터는 일본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될 판이라는 거죠. 가뜩이나 돈 없는 나라, 이 나라에 이거 감당할 수 있느냐. 이해가 좀 되셨죠? 결국은 정치인들과 돈 때문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수산물 수출 여기에 목을 매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출연하는 서울의 소리 허니 라이브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오셨을 때 제가 질문을 해서 들은 내용이에요. 이제 이해가 됐죠? 왜 저렇게 열을 내지? 왜 이렇게 급하게 하지? 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확실히 일본에 대한 정보가 워낙에 많고 일본 정치인들에 대한 성향 이런 걸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었던 것의 질문이 굉장히 명쾌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일본은 지역으로 내려오는 토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그걸 일본 국민들은 인정을 하고요. 그 사람들의 입김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냉정하게 이 지역은 그냥 버려야 돼. 어쩔 수 없이. 결국 일본은 정치인들과 돈 때문에 남한테 피해를 입히는 일을 그냥 하는 집단이에요. 이 족속들입니다. 말이 됩니까?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오염수 방류를 무리하게 하겠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게 일본이에요.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해야 되는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결국은 돈 때문에 다른 나라에 피해를 입히든 말든 강행하겠다라는 게 일본입니다. 이런 일본하고 무슨 손을 잡고 무슨 협력을 합니까? 일본은 통수 치는 게 그냥 일상이에요. 얘네들의 국민성이야. 편견 아니냐? 아이씨, 편견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일본을 제대로 이해해야 일본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일본을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얘네들은 아주 특이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정말 야비하게 느낄 수 있는 영역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야비한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하는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하는 구조를 이해를 해야 그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아주 이상한 거고 그들의 구조로 이해하면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니까. 일본을 이해하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내야만 일본과 무언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